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황성우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심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남긴 글이 화제가 되고 있어 데일리 베스트에서 소개할까 합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처음 태블릿 보도가 났을 때 나도 대통령에게 정말 누구보다도 실망하였다. 사실 난 그동안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탄핵까지의 과정이 마치 짜여진 각본같이 착착 진행되는데 이를 주도하는 세력, 언론, 민중과 지원하는 세력, 검찰, 국회가 너무나 죽이 잘 맞았다. 그리고 그 과정은 비법치주의적이었고 헌법 파괴 과정이자 정권 탈취 민중 독재의 과정이었다. 먹물개나 먹은 놈들이 오히려 깨춤을 추거나 민중에 아부하기 시작했다. 그 몸짓 속에서 보이는 벌벌 떠는 모습은 너무나 취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정교제 TV에 나가 하야 요구의 위헌성이란 주제로 내 주장을 피력했다.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면 용기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는 중요하지 않았다. 사실 그때는 언론이 허위 선동한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기에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다만 헌법이 무너지는 게 싫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득세하는 게 싫었다. 대통령의 변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처음엔 망설였다.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스스로 자신이 없었다. 헌법이 의뢰인이란 생각으로 들어갔다. 변호인단 초기 멤버 10명은 모두 그러한 마음이었다.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변호사들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싸움이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싸움인지는 알고 있어도 체감까지는 못했다. 다만 흐르는 공기는 매우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싸움은 시작부터 거칠었다.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은 채 1월 3일부터 시작한 싸움. 당시의 분위기는 대통령 한 명을 오직 10명이 둘러싸고 모든 세력과 싸우는 형국이었다. 재판 절차는 우리에게 불리함을 강요했다. 기득권들이 합세하고 그들을 민중이 뒷받침하니 이 나라 전체와 싸우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게 오히려 변호사들을 자극한지도 모르겠다. 수사 기록도 복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비법치주의 상황이 법치주의로 포장되는 모순된 상황의 연속이었다. 재판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이를 악물었다. 선고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재판을 강요하는 그들의 문법대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혹시라도 거짓의 기초 위에 판결이 나는 그러한 일은 막아야 했다. 32,000페이지. 양도 양이지만 입맛에 맞게 요리된 살인적인 기록을 우리는 파고들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지만 평생에 쌓은 내공을 끝까지 올리며 각기 다른 개성의 방식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고3 이후 처음으로 시간과 다시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페이퍼 작업은 기본이고 변호사들 각각의 임무도 주어졌다. 각자 역량에 따른 임무 배당이 자연스레 이루어졌는데 내가 그동안 자유진영과 소통을 하던 변호사라 자유국민과 호원 세력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다. 2주가 지나자 거짓의 냄새를 변호사들이 맡기 시작했다. 증거 자료를 다시 요청했다. 다시 떨어진 18,000페이지. 이제는 힘든 것도 없었다. 거짓의 냄새를 맡자 변호사들은 사냥개처럼 실체를 향해 달려갔다. 의뢰인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알기 시작했다. 변호사인 우리들에게 여느 의뢰인처럼 모든 것을 털어놓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서 진정성을 느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체를 향해 달릴수록 우리에 대한 공격은 더 거칠어졌다. 재판부는 갈수록 우리의 실체 입증에 비협조적이었다. 숨겨졌던 녹음 파일의 존재를 찾아냈다. 2,300여 개의 파일.
우리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들려나오는 소리는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지 않고 진실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에 접근해 들어갈수록 역시 저항은 더 거세어졌다. 우리가 싸우는 와중에 자유국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노력과 거짓 없이 살아온 평생의 경험칙은 머리보다 빨랐다. 태극기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탄핵 가결 이후 처음엔 소수에 불과했지만 드디어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응원하기 시작했다.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이 순간에도 해외여행이다 골프다 지랄의 발광을 떠는 돈 많고 혜택받은 인간들은 다 도망갔음에도 진정한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들이 대한문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녹음 파일이 나오자 MBC와 한경의 용감한 기자들이 진실의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었던 정교재 주필도 싸움의 한가운데에 섰다. 거대한 음모와 우리 사회 좌우할 것 없는 귀족 몰입애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장기판 말처럼 선동하고 조작하면 뭐든지 될 거라는 세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반헌법 귀족 독재 세력들이 진실을 덮기 위해 기어이 법치주의를 파괴시켰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검사 한 명과 판사 한 명만 작당하면 누구나 구속되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 재판은 후반기를 향해 가는 듯하다. 실체 입증의 기회를 추가로 요청했지만 또다시 묵살당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물러설 생각이 주어도 없다. 변호인단도 보강되었다. 이제 이 싸움은 대통령의 탄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싸움이 되었다. 진실은 계속 터져나올 것이고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깨닫는 국민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오냐, 싸울 테면 싸우자.